자, 여러분들 이번 시장에서 63.7K 정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비트코인의 시장 방향이 이 63.7K에서 결정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7월 14일에 어떤 게 발표가 됐었죠? 자, 7월 14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때 반응이 위로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7월 14일에 이 중간 가격대 딱 63.7K를 가리키고 있죠. 게다가 CME 선물거래소에서 이 갭이 발생했던 구간도 63.69K, 결국 63.7K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달에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고 피보나치 값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결국 이 236 구간도 63.7K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중요한지, 그리고 밑으로 빠졌을 때 왜 롱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용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좀 영상을 늦게 촬영하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마음에 안 드셨을 때 그때 취소해 주시고 좀 웬만하면 유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트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63.7K 일단 많은 분들이 그냥 지지선 하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래 꼬리가 받쳐졌던 해당 구간과 마주친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발표가 7월 14일 날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던 기준점이 바로 이 가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7월 14일 날 이때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반등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고점은 못 높였지만 계속 고점을 높일 수 있었던 그 기준점이 해당 기준이라는 거죠. 고점을 높일 수 있었던 그 날이 바로 이날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려오면서도 이 63.7K를 기반으로 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체크를 하지 않은 채로 올라타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래를 확인하고 나서 그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현실적이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에서도 이게 아래로 향하였다가 이렇게 올라타면서 올라갈지 또는 그냥 곧바로 올라갈지가 지금 시장 분위기를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63.7K가 중요한 이유는 계속해서 잡혀져 있습니다. 바로 CME 선물 거래소 이 6월 12일 종가와 거의 같은 자리라는 거죠. 이게 63.69K입니다. 기관들이 많이 참고하는 가격이기도 하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6월 6일 시가와 이 6월 2일 종가인데요. 아무튼 해당 가격은 갭을 메꾸게 되면서 여기서 또다시 CPI 발표로 인해서 이렇게 추세가 바뀌었던 그 시작점입니다. 자, 괜히 해당 구간에서도 지지를 보여주면서 올라탔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준이 되는 선. 자, 5월 달에 이 고점과 이 7월 달의 저점에다가 피보나치 이 값을 딱 그거 보면 제가 지난번에 피보나치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 236 구간도 63.7K를 가리키고 있죠. 지금 자리에서 0.5 구간이 70K니까 여기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236 구간을 정말 버텨주는지가 정말 관건입니다. 정말 해당 구간에서 이 63.7K를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겟을 382 구간까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걸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1월 달에서 2월 달에 이렇게 하락을 보여줬었죠. 자, 근데 이 236 구간 69K였습니다. 자, 이때 이 382 구간 위에까지 못 올라탄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쭉 밀리게 되면서 236 구간 밑에서는 이렇게 롱이 받쳐지면서 다시 한번 382 구간까지 그리고 다시 밀리더라도 236 구간 밑에서는 이렇게 저점을 만들면서 올라타기 시작했었죠. 자, 과거와 무조건 같은 패턴이 나오게 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피보나치 값 자, 이렇게 무조건 흘러갈 거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자, 하지만 이 63.7K가 그냥 기준선이 아니라 CPI가 발표되고 나서 추세가 바뀌었던 그 기준의 중간 가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CME 선물거래소에서 6월 12일 종가 이게 또 마주치는 구간이라는 거죠. 게다가 피보나치 이 236 구간과 마주치는 구간이라는 건데 결국 이 세 가지가 63.7K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보면서 63.7K가 깨진다면 오히려 약세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롱을 받을
롱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382 구간까지 반등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시 경제 때문에 바로 올라갈 명분도 없고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아직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팩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거시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는 이번에도 예측보다 대응을 선택했었죠. 제가 24일날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상승 쐐기 패턴 이후에 64.7기 침범 시나리오, 제가 리딩 다이고날 패턴을 말씀해 드리면서 이 사파의 조정, 이거 건들면 결국에 훼손되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64.7K 부근에서 쇼타점 잡고 익절가를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시장 흐름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절 로스에 제가 걸어주자라고 오늘 말씀해 드렸는데 저도 64.2K에서 절반 익절한 다음에 지금 상황을 보고 있죠. 자, 본 계정이야 롱 타점을 하도 낮게 잡아가지고 저도 서브 계정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면 대응을 바꾸고 그런 상황에서 또 수익을 내면 된다는 거죠. 혼자서 차트를 보시면 이런 관점에서도 정말 이 가격을 이탈했을 때 정말 숏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차트를 또 24시간 내내 보시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입을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익절과 손절은 어디서 하는지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들어가는지 그 이유까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죠. 시장 흐름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혼자서 대응하시기가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매매하는 게 정말 어려우신 분들 요즘 시장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인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세요. 제가 늦게까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좋아요 하나쯤은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도 영상 잘 봤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차트 분석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시 경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7월 30일에 뭐가 예정되어 있나요? 바로 금리 결정과 FOMC 이 기자회견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 발표까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금리가 결정이 된다. 결국 금리만 보고 동결이니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시장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연준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입니다.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서 무조건 호재가 아니죠. 인상 가능성이 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동결 가능성을 일단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물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 물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금리를 서둘러서 내릴 생각이 없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 위험 자산에는 부담이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반대로 예상보다 완화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안도랠리를 펼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결과 자체보다 연준의 이 한마디가 더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자, 실제로 CME 패드워치에서도 보더라도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65%지만 9월달에 인상 가능성이 57%입니다. 결국 이 스탠스가 이번 7월 30일 새벽 3시에 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FOMC 전까지는 시장이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위에는 숏 유동성, 아래는 롱 유동성 이걸 모두 잡아먹으면서 갈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위아래 유동성을 모두 정리하면서 포지션을 가볍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63.7K 부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시장의 아래쪽 유동성을 먼저 털고 반대로 위쪽 이 숏 물량을 먼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을 단정짓기보다는 FOMC 전까지 이 시장이 어떤 유동성을 먼저 먹으러 가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향 맞추는 거 무의미합니다. 결국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 순서에 따라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롱 치면 된다는 것이고 아래로 향하게 된다면 숏을 치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캔들의 모습을 보면서 차트 분석을 하면서 수익을 잘 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결제 약정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미결제 약정은 쉽게 말했을 때 현재 선물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포지션들이 남아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OI를 보게 되면 예전처럼 공격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나요? 이전에는 이렇게 올라올 때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올라탈 때도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예전만큼 공격적인 이런 배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자금이 시장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만약 비트코인이 정말 강하게 올라가려면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OI도 같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매수세가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가격만 오르는데 이 OI가 횡보를 보여준다? 이러면 단기적으로 쇼커버 정도의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63.7K CPI 발표가 있고 나서 추세의 기준점이 됐던 이 중간 가격대, 그리고 CME 기준으로도 6월 12일 종가와 마주치는 구간, 그리고 피보나치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보나치와 겹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63.7K 아래로 온다면 오히려 롱을 받을 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뭐 이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무조건 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저점을 체크하고 이 저점에서 우리가 담을 생각으로 봐야 되지 무조건 내려온다고 담을 생각은 아닙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하죠. 7월 30일에 이 FOMC 성명서 발표가 있고 금리 결정이 있고 나서 롱을 담을 생각으로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롱을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의 흐름에 맞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게 뭐 63.7K까지 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382 구간까지 올라가는 관점으로 보고 있죠. 지금은 애매하게 이 63.7K를 터치하지 않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오면서 어떤 관점이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살아나거나 단기적인 추세가 살아나게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본다면 저는 내려갈 가능성, 여기서 롱 받을 생각 말고 382 구간까지 올라가는 그런 관점을 보면서 상방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조건이 바뀌었을 때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롱을 들고 있듯이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래로 향했다가 올라갈지 또는 그냥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올라갈지 이 순서를 맞히는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순서가 위로 향하든 아래로 향하든지 간에 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대응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가 어려우셨던 분들 함께 공부해 보시면서 같이 대응하면서 수익 챙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게 시장 흐름과 이 전략을 어떻게 짤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